안녕하십니까. 개인과 조직의 가치를 창출하는 포부 채널의 정훈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무엇인가에 이어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그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 1,500명을 대상으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60%가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한 번도 대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중에서 20%는 행위자에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12%는 상급자나 또 사내 고충 처리에 문제를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괴롭힘 발생 시에 한 번도 대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60%가 대응을 해도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답니다. 또한 29%는 향후에 인사상의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약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 한 번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분노, 불만, 불평, 그리고 의욕 감퇴, 불면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50% 정도는 진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43%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진료나 상담을 받은 경우는 단 6%에 불과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대응할 것인지 대응하지 않을 것인지로 나눠집니다. 대응하지 않는다면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고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응을 한다면 절차적으로 대응할 거냐, 진료적으로 대응할 거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진료적 대응은 치료하고 상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휴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인 대응입니다. 어떻게 절차적인 대응을 할 거냐? 절차적 대응은 막무가내 대응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목표와 상황을 명확하게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것을 가지고 직접 대응할 거냐, 아니면 회사나 외부 기관을 이용할 것이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형태든 조치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신고나 치료나 직접 대응한다면 그 대응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직접 해결을 먼저 시도하고 안 되면 외부의 치료, 상담, 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괴롭힘에 대해 마음에 담아놓지만 말고 일하기 좋은 직장을 함께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처 방법 중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괴롭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죠. 가해자의 괴롭힘이 폭언이냐, 비난이냐, 무시하는 거냐, 이런 행위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괴롭힘의 징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괴롭힘이 나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괴롭힘을 당하는 느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직은 원래 이러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원래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뭐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것은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인식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느낌을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괴롭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행동을 취하는 단계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일어나고 있는 괴롭힘에 대해서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녹음도 하고요. 그리고 괴롭힘에 대해서 이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정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인데요. 이성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시 가해자에게 그만하라고 피드백을 하고 자기 자신의 느끼는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자기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도가 심하다면 직속 상사나 관련 부서에게 이를 신고하고 팔로우하는 일이 두 번째 단계 행동 취하기 단계였습니다. 이렇게 행동 취하기 단계를 거치고 세 번째 단계는 괴롭힘에서 회복하기 단계입니다. 괴롭힘을 경험했을 경우 반드시 괴롭힘에서 회복하기 단계를 거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회복할 시간을 갖는 것이죠. 개인적인 휴가를 쓰거나 이렇게 간단한 여행을 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일 외에 유의미한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취미생활이나 독서, 음악 감상, 영화 감상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지요.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나 상담가에게 치료를 받는 것도 필요하겠고 사안이 엄중하다면 다른 것을 바꿔볼 필요가 있겠죠. 직업을 바꿔볼 필요가 있겠고 이직을 할 필요가 있겠고 전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는 이를 신고합니다. 신고를 했을 경우 관련 부서는 피해자의 요구를 파악합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조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각각을 분류하게 됩니다. 먼저 피해자가 행위자의 분리만을 요구할 경우 이런 경우는 조사를 생략합니다. 바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용자에게 보고해 조치를 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후 모니터링을 해나갑니다. 두 번째는 행위자의 사후관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약식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모니터링 해나가는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도가 심하여 회사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식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죠. 이렇게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예방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 징후를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나 또는 동료들을 존중하고 세 번째는 이런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행위자에게 효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피드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내의 괴롭힘 징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징후들을 살펴보면 퇴근하기 직전에 팀장이 와서 그럽니다. 오늘 열애 일명 없이 회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합니다. 굉장히 이런 경우 당황스럽죠. 퇴근하고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약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 회식에 참여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입사 2개월이 됐는데도 일 처리가 좀 미숙하고 부족한 경우 선배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신입사원한테서 제대로 잡아야 돼 라고 이렇게 질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을 끝내놓고 퇴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이 끝나는 것이 퇴근 시간이지 어떻게 퇴근 시간이 6시냐. 이런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징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런 일이 자주 발생됩니까?
부서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런 징후를 점검하고 본인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될지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내 징후를 점검하는 것은 크게 상사의 영향이 있느냐, 동료의 영향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상사의 영향은 업무 수행 시 심한 언행의 빈도가 어떤지,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지, 근무 시간 외에 지시는 없는지, 또 본연의 업무 외에 잡일을 시키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부서 내 상사로 하여금 발생되는 징후고요. 동료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상호 간의 심한 언행의 빈도, 비난은 어떤지, 또 선배들의 갑질은 없는지, 특정 멤버에게 왕따나 업무 몰아주는 이런 것은 없는지, 이런 징후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팀의 어떤 그라운드 룰로 정해서 시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러한 괴롭힘에 대한 징후에 대해서 또는 팀 공론화시켜서 팀 내 합의를 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의 점검입니다. 일과 관련해서 내가 수행하는 일의 방법에 있어서 실수나 오류가 잦은지, 또 업무 수행 기준인 품질 문제, 납길 문제는 없는지, 또 과도하게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 부리는 건 없는지, 지시에 대해 왜요? 뭐가 어때서요? 라고 반발하는 스타일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동료와의 관계, 또 업무 이외 이런 쪽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약속된 회식에 불참이 잦은지, 정시에 퇴근만을 고집하는지, 업무적으로 조언과 충고를 잔소리로 치부하는지, 이런 괴롭힘을 내가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가 아닌지 하는 것들을 본인 관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직속 상사, 그 다음이 직장 동료입니다. 20% 정도 차지합니다. 직장 동료들로 하여금 따돌림이 발생되죠. 그 따돌림이 발생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조직 생활에 대해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실수가 많고, 세 번째는 특이한 성격 때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존중감이란 로젠버그에 의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바라보는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진단지를 가지고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전체 문항을 읽어보시고 말이죠. 각각 1, 2, 3, 4의 척도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체크가 됐으면 그 체크된 문항 중에서 5번, 8번, 9번, 10번은 역산을 해야 됩니다. 1점이라면 4점, 4점이라면 1점으로 역산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합계를 내봅니다. 그래서 합계된 점수가 30점 이상이라면 자기 존중감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20점 이상이라면 다소 높습니다. 19점 이하라면 자기 존중감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죠. 직장 내 괴롭힘, 자기 존중감이 낮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죠. 자기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는 매력적이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 많다. 나는 주변의 동료들과 관계가 좋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화거를 가끔 이렇게 외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료를 존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물건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인간을 물건을처럼 취급한다면 어떻게 대하는 것일까요? 욕설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런 행위들을 우리는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인간으로 대한다면 어떻게 하는 행위일까요? 동료들 믿고 배려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으로 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를 존중한다는 것은 동료를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료에 대한 관점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장 내에서 동료가 미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소심하고 건방지고 고집이 세고 간사하고 답답하고 냉정한 경우, 이런 사람이라면 좋을 리가 없겠죠. 긍정적인 관점으로 한번 전환해보는 겁니다.
소심한 사람은 치밀한 사람입니다. 건방진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소신 있는 사람입니다. 간사한 사람은 영리한 사람이죠. 답답한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고 냉정한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 이렇듯이 동일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관점을 바꿔서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동료에 대한 관점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과 동료를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존중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보죠. 존중받는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창의적인 업무 수행 방법을 스스로 고민하게 되고 리더와 경영진에 대해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동료, 리더, 고객 할 것 없이 고민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장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존중받는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직장 내 행복한 생활, 성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죠. 세 번째 예방 방법 중에서 직장 내 결핍 발생 시에 가해자에게 효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입니다. 효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은 가해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닌 행동, 그 자체 사실을 중심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요. 화내지 말고 화가 났다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렇다. 당신이 그랬지 않느냐. 유 메시지가 아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좀 화가 난다. 좀 섭섭하다. 이렇게 나 메시지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는 AI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액션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를 진술합니다. 더 붙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말이죠. 그 다음에 임팩트입니다. 그러한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지 구체적으로 영향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D는 desire라고 해서 내가 기대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상사가 지난번 회식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호되게 나무랬습니다.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당황스럽고 팀장이 부담스러워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공식에 적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액션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팀장님, 지난번 회식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심하게 나무라셨습니다. 미치는 영향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를 보고 저를 무시하고 따돌릴까봐 신경이 쓰이고 이번 일로 팀장님을 마주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기대하는 행동. 그래서 저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평소에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식을 적용해서 가해자에게 효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면 상대방은 마음 상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 표현하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나리오를 써서 이렇게 연습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린다면 상사에게 효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했을 때 상사의 반응에 따라서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사가 수용하느냐? 그렇다면 경청하고 계속적으로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상사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경청하고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사가 감정적으로 부인할 때는 사과 후에 즉시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적절한 시간과 장소도 선택하고요. 애매한 표현보다는 직접적인 구체적인 단어 선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만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상사에게 자기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죠. 이상으로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그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조직 책임자 또 관리자 대상으로 어떻게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처할 것인지 이것을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